이제부터 집중적으로 이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단연 이 이슈일 겁니다. 대한민국 축구 어떻게 해야 하냐? 그리고 지금까지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잘못 밟았냐? 이게 냉정하게 보면 이런 질문들이 오고 왔어야 되는데 국민의 의문점을 국회의원들이 대신 따져 묻는 게 청문회의 본연의 취지일 텐데요. 오늘 저 축구협회 청문회를 봤을 때 저도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웠습니다. 제 옆에 안민호 축구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축구 해설위원께 드리는 질문으로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오늘 난데없이 축구협회 청문회에 저 문자가 굉장히 회자가 됐어요.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회장과 청문위원인 국민의힘 간의 저 질의응답. 축구팬 혹은 축구계 관계자로서 저거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는 문자였고요. 이제 아무래도 저 문자 자체가 얼마나 이제 정몽규 회장이 지금까지 축구협회를 이끌어 왔을 때 저런 식으로 이끌어 왔었구나라는 것을 딱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 문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거칠게 좀 해석하자면 정몽규 회장도 저렇게 아름아름 인맥으로 본가. 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조치를 취한 거 아니야 이런 해석까지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축구계에 사실 오늘 청문회에서 물어봐야 됐던 것들이 사실 저런 거였거든요. 축구계가 인맥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고 축구인들끼리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는 지점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바로 저 문자를 읽어보면 아 이런 식으로 인맥으로 그리고 서로 끌어주면서 이익을 취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었던 문자가 아니었나 싶네요. 아무리 그래도 증인에게 송구하다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나오는 중간 다리에 있는 것 같은 정 선배라는 사람이 누구냐를 두고 꽤 뭐 여러 말들이 뭐 많았어요. 뭐 야당에서는 아니죠. 여당에서는 뭐 정진석 전 실장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왔는데 정몽규 전 회장 말 못한다. 되레 이상한 이슈가 주목받았던 오늘 청문회였습니다. 그럼 조금씩 본질로 가볼까요? 오늘 청문위원들, 국회의원들이 이 축구계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 정몽규 회장과 여러 축구 관계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몽규 증인? 네. 축협 5선 도전하실 거예요? 4번 했잖아요. 5번째 도전합니까? 뭐 중간에 사퇴했는데 뭐 또 안 하죠? 네. 됐습니다. 번호가 허성표, 차범근, 허정무, 신문선 이분들을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본인의 제왕적, 독선적 협회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정관개정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AFC 그 규정을 따랐을 뿐입니다. AFC 규정이 지금 KFC가 따라야 될 강제 규정입니까? 오히려 피파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AFC에서 그걸 강조했어요? 강요했어요? 강제 조항이냐고요. KFC가 따라야 될 본인이 연임을 계속하려고 정관 개정한 거 아니에요. 70세 연령으로. 오해하실까 봐 제가 사실관계 말씀드리면 KFC가 아니라 KFA죠. 대한축구협회는. 뭐 정몽규 회장이 이미 사퇴했는데 질문했던 최 의원이나 뭐 조기현 의원 뭐 착각할 수도 있고 뭐 준비 부족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저는 청문회에서 오늘 본질적으로 다루지 못한 게 많으니까 축구 전문가로서 오늘 원래 청문회에서 어떤 질의를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이나 혹은 대한축구협회 쪽에 했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계속 자료 화면에 나왔지만 정몽규 회장에게 무언가 소리치고 정몽규 회장 그리고 홍명보 감독에게 개인적인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예. 개인적인 비리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늘 다뤘어야 될 본질은 축구협회가 왜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느냐. 그래서 축구계가 왜 이렇게 부패했느냐. 이 포인트를 짚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구협회의 불투명한 행정과 운영, 그렇죠. 뭐 왜 투명하지 못하게 준비했냐, 혹은 선임 과정 이런 걸 더 과정을 물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홍명보 감독의 이제 선임 과정을 물었다라고 한다면 홍명보라는 국내 감독을 왜 그렇게까지 축구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하. 다른 감독들이 아니라 이 사람을 왜 선임을 했느냐? 예. 그러면 이것은 축구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축구협회가 아니겠느냐라고 예. 이제 질문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홍명보 감독 몇 억 받았냐? 홍명보 감독 왜 선임됐냐? 그러니까 이런 약간 겉핥기식의 질문만 들어가서 예. 축구 팬들이 이번 청문회를 굉장히 실망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혹은 뭐 아까 나왔지만 이모규 의원이 질문하긴 했는데 벤투 감독이 어쨌든 계약 관계가 안 맞아서 조건이 안 맞아서 그만둔 건 재계약 안 한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 홍명보 감독 말고 전에 정몽규 회장이 있기는 없었는지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고 투명한 이런 부분을 물어봤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홍명보 감독이 오늘 계속해서 이제 계속 소리를 쳤는데 홍명보 감독이 선임될 때 본인이 느꼈을 때 내가 다른 외국인 감독들과 비교해서 충분히 선임될 만 했는지, 그리고 이 홍명보 감독이 그렇게 비교했을 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이유가 국내 감독들을 위한 선임이었는지 이런 포인트로 좀 다가갔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민희 의원이 이제 물어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반대로 코칭 스태프나 홍 감독 쪽에서도 뭐 불화설이 없었다면 아예 없었는데 본인이 선수단 장악 혹은 이런 전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설명을 해줬어야 저런 질문에 대해서 겉핥기식 답변들이 안 나왔을 텐데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청문회 전에 사실 이거는 이미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홍명보 감독이 충분히 그렇죠.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들이고, 사실 청문회에서 저렇게 기술적인 질문들, 경기 내에서의 전술적인 질문들을 사실 국회의원분들이 사실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저런 기술적인 이야기들은 축구협회 내에서 다뤄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는 다루기 부적절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맹탕 청문회 지적 얘기를 안민호 해설위원과 나눠봤다면요.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의 청문회 답변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감독, 물론 사과로 청문회를 시작하긴 했지만 대부분 기존 주장들을 되풀이했습니다. 먼저 홍명보 감독입니다. 왜 남들은 더 이어받아 당하는데 본인만 유일하게 오히려 더 좋은 혜택을 받아요? 뭐 저는 뭐 어떤 특혜도 협회나 이런 쪽에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특혜를 받았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라고요? 공정성 시비를 걸고 그랬던 사람이 본인이 임명되는 과정 자체는 불공정의 극치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불공정으로 감독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강희 위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사람입니다. 그냥 나는 단순히 제안을 받은 사람이다. 앞서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함량 미달 질문들을 살펴봤다면 홍 감독의 저 발언 태도와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문가로서? 사실은 홍명보 감독이 저기서 어떠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수백 번 반복했던 이야기고요. 본인은 그냥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연봉을 얼마 주니까 그냥 수락했을 뿐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기서 더 이상 무언가 진전된 이야기가 펼쳐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사실 홍명보 감독에게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게 된 옆에 있는 정혜성 위원장이라던가 맞아요. 정몽규 회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한테 그럼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게 적절했느냐 이런 식으로 시스템적인 문제를 조금 더 지적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네요. 듣고 보니까. 과정, 그러니까 결과 무슨 뭐 졸전 이런 게 아니라 왜 투명하지 못했냐를 따져물었어도 어마어마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홍명보 감독은 일단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정몽규 전 회장의 이 말이 꽤 귀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몽규 증인,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었다면 오늘 청문회가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16강 이상 됐으면 열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6강에 오르고 안 오르고의 문제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 축구협회는 국민의 신뢰를 다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6강에 갔으면 청문회 없었을 거다. 저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사실 정몽규 회장뿐만 아니라 축구계 전반적인 축구인들의 시각입니다. 아하. 그냥 결과론적으로 우리 결과가 안 나와서 비판받는 거 아니냐. 만약에 결과가 나왔으면 아무도 비판 안 했을 거 아니냐라는 정도의 시각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실제로 축구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사실 뭐 예를 들면 시험 전날에 준비를 안 하고 논 다음에 그 다음날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내가 시험 못 봐서 이거 혼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 전날에 시험도 준비를 했어야 되고 월드컵을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받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축구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저게 결과로만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축구인들의 대체 시각이다. 이게 안타까운데 안 의원님 질문 하나 더요. 사실은 오늘 청문회 되게 중요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쨌든 진단이 제대로 돼야 K축구 혁신은 처방되고 축구 아시안컵도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축구가 어떻게 한국 축구가 살아날 수 있을지 해야 되는데
오늘 제대로 진단도 안 되면서 앞으로 더 걱정이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일단은 사실 오늘 청문회로서 무언가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축구혁신위가 얼마나 이제 우리 축구계를 바뀔 수 있을 만한 제언들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는 포인트거든요. 예. 그 축구혁신위에서 지금 첫 번째로 바꾸고 있는 이제 선거인단에 대한 개정. 예. 지금 현재 지난 선거에는 192명이 선거를 했는데 이제는 1만 명 정도의 선거인단을 구성을 해보겠다. 예.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루어져야 조금이나마 축구계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뒷맛이 개운치 않네요. 오늘 축구협회 청문회 얘기 축구 전문가 안민호 해설위원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